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대부분의 주요 캐릭터가 러브라인을 성공한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울한 세간이라 많은 캐릭터들이 사망해 러브라인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행복한 전개가 가득한 귀멸의 칼날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평범한 숫쟁이 가문에서 태어난 소년. 그는 아빠와 함께 숯을 만들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탄지로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엄마 아빠처럼 멋진 연인을 만나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상대가 예전에 우연히 아랫마을에서 만났던 첫사랑 그녀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탄지로는 자진해서 숯을 팔러 아랫마을로 가게 되었고, 숯을 파는 김에 이름 모를 그녀의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죠. 탄지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녀의 행방을 찾으려고 그곳에 머무르다가 결국 날이 저물어버리고 말았고, 탄지로는 이웃집에서 하룻밤 잔 뒤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집에 가던 중 근처에서 뭔가 피냄새가 난다는 걸 알았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는데 거기에는 네이코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죠. 탄지로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뛰어가 정신 차리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흔들어 깨웠는데 네이코는 갑자기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더니 탄지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가 마치 다른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걸 알고 충격을 먹었고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힘겨루기 했지만 네이코의 힘은 탄지로를 뛰어넘는 상태였죠. 탄지로는 네이코 제발 이러지마 라고 하며 소리쳤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네이코를 탄지로에게서 떼어냈고 네이코가 그 사람으로 표적을 바꿔 덤벼들었는데 그는 바로 아빠 탄지로였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의 공격을 여러 개 다 피해버린 뒤 쉽게 제압을 했고 탄지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아무래도 네이코가 밤사이 돌아오지 않는 너를 찾으러 멋대로 나갔다가 오니를 만나 전염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살대 검사 토미오카 기우가 쓱 다가왔고 그 아이는 이미 오니가 된 상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에 주의합니다 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탄지로에게 네이코를 맡긴 뒤 기살대 검사님, 이 아이는 아직 인간을 해치지 않았는데 그 칼을 거두어 주시죠 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내가 귀살대원이란 걸 알고 있나 보군요. 하지만 원인은 반드시 퇴치해야 합니다. 비키시죠 라고 하며 네이코를 향해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가지고 있던 도끼를 활용해 기우의 칼을 맞받아쳤고 기우는 진지하게 탄지로를 제압하려고 검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기우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고 기우는 탄지로가 귀살대 검사들이 쓰는 전집중 호흡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서는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자신은 은퇴한 옛 귀살대 해외호흡주 카마도 탄지로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런 사람이 어째서 오니를 퇴치하지 않는 거냐고, 자신의 가족이라고 봐주는 거냐고 화를 냈죠. 탄지로는 자신이 귀살대에 있을 때 오니 중에는 나쁜 오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오니도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당시 귀살대에서는 오니에 대해 강경책만 쓰며 자신의 의견을 묵살했기에 귀살대를 그만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자신의 스승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더 이상의 논쟁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오니를 어떻게 할 셈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예전에 자신이 만났던 오니 중에 오니의 식인 습성을 억제시키고 오니를 인간으로 만들려고 연구하는 타마요란 자가 있었다며 그녀를 찾아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네이코가 오니가 된 건 결국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자신이 네이코를 데리고 그 타마요란 오니를 찾겠다고 했죠. 탄지로가 항상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에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보라고 했고 일단 오니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강해져야 하니 전 수주인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찾아가 배우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의 표절의 편지와 함께 탄지로를 사콘지에게 보냈고 사콘지는 예전 인연이 있던 탄지로의 부탁을 받아들여 네이코를 보호하고 탄지로를 검사로 키우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빡센 훈련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잠시 뒤 눈을 떠보니 주변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어떤 기묘한 소녀가 탄지로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여우 가면을 쓴 한 남자가 다가와 호흡을 처음에 터득하는 건 쉽지 않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며 대련으로 탄지로를 수련시켜주기 시작했는데 탄지로는 단 한 번도 그 여우 가면을 이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느새 탄지로의 실력도 늘어갔고 여우 가면과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실력까지 되었습니다.
여우 가면과 그 소녀는 탄지로에게 이 정도면 선별시험에 충분히 나갈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했고, 탄지로는 그들에게 사실 당신들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유령이란 거 알아요.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여우 가면과 그 소녀는 한바탕 웃기 시작했고, 우리가 왜 유령이냐며 우리는 너와 같은 사콘지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콘지가 다가와 마코모, 사비토, 탄지를 너무 괴롭히지 마라. 너네들도 이제 슬슬 선별시험에 참가해야지 라고 했죠. 탄지로는 분명 유령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당황했는데, 사비토는 탄지로에게 선별시험 꼭 합격하자 라고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은 뒤 쓱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오니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나아갔는데, 마코모는 그 선별시험장에서 가장 위험한 오니인 손오니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코모의 칼은 손오니의 단단한 주먹에 부러지고 말았고, 손오니는 마코모를 향해 다른 주먹을 뻗었습니다. 마코모는 이제 끝인가 하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 순간 손오니의 팔이 전부 베어져 버렸고 거의 동시에 목까지 베어져 버렸죠. 손오니를 베어버린 것은 바로 사비토. 사비토는 탄지로와 대련했을 때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강한 검사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거의 토미오카 기회 수준과 비슷할 정도. 사비토는 여유롭게 착지한 뒤에 마코모에게 손을 내밀었고, 약속했었잖아. 넌 내가 절대 죽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라고 했죠. 사실 사비토는 예전 기유와 함께 사콘지 밑에서 무레호를 배웠던 인물. 기유와 사비토는 뛰어난 검술 실력과 빠른 성장으로 사콘지를 감탄시켰고, 사콘지는 장차 수주가 될 인물이 2명이나 있다며 기뻐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기유와 사비토는 배가 고파 마을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오니의 흔적을 발견해 주작했고, 오니가 마코모를 해치려고 하는 걸 사비토가 뛰어가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마코모는 그 뒤 사비토를 따라가게 되었고, 사콘지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죠. 기유와 사비토는 선별시험에 합격할 실력이었기에 곧바로 선별시험에 내보내려고 했지만, 사비토는 자신이 떠나면 혼자 남을 마코모를 걱정해 선별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그녀의 수련을 계속 도와줬던 거였습니다. 마코모는 사비토의 손을 잡고 일어난 뒤 탄지로는 괜찮을까? 라고 물었고, 사비토는 아마 괜찮을 거야 라고 했죠. 한편 탄지로는 수많은 오니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상황. 탄지로는 무례호흡으로 자신에게 덤벼드는 오니들을 상대해봤지만 뒤쪽에서 탄지로를 노리는 한 오니의 움직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녀 검사가 나타나 그 오니를 베어버렸고, 순식간에 탄지로와 함께 주변의 오니들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녀를 봤는데, 그 순간 탄지로는 충격을 금치 못했고 그녀 역시 탄지로를 보며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탄지로가 찾아 헤맸던 첫사랑. 몇 년 전 탄지로는 아랫마을에 술집 팔러 갔을 때 못된 부모로 인해 그녀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탄지로는 그녀의 공허한 눈빛을 보고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그 노예상이 한눈을 팔 사이에 그녀를 풀어준 뒤 손을 잡고 도망치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뒤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녀는 자신의 부모는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 이름이 없다고 했고, 탄지로는 그 사실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그녀를 데리고 차라리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자고 했는데, 노예상이 추격해 그들을 찾아냈고 탄지로를 훔친 돌게 팬 뒤 그녀를 잡아가 버렸죠. 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지나가던 2명의 피살대 여자 검사들에게 구원을 받고 그녀들에게 거두어진 뒤 피살대 선별시험을 치르러 참가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이 끝이 나게 되었고, 탄지로는 그녀에게 꼭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했죠. 그때 그녀는 카나우, 츠유리 카나우, 내 이름이야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부드럽게 웃으며 츠유리 카나우, 예쁜 이름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비토, 마코모, 탄지로 카나오는 선별시험에 합격해 공식 기살대원이 되었고, 1년도를 얻은 뒤 본격적으로 네코를 데리고 모험에 나서게 되었죠. 그러다가 탄지로는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탄지로는 오니의 냄새를 맡게 되었고, 그 냄새를 쫓아가보니 타마요와 유시로가 있었습니다. 타마요는 탄지로를 보고선 단번에 탄지로의 아이라는 걸 알아챘고 탄지로를 불러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가 사정을 듣게 되었죠. 타마요는 예전 탄지로에게 신세진 것도 있으니 당연히 네지코가 인간이 되는 걸 도와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12개월 오니의 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타마요 아지트로 2마리의 오니 스사마루 야바가 들어오게 되었고, 네가 타마요인가? 드디어 찾았다 라며 다가왔죠. 탄지로는 곧바로 그들을 막아섰는데, 스사마루는 네 녀석은 필요 없이 타마요만 있으면 된다며 그분이 널 원하시니 다치기 싫으면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절대로 타마요 씨를 넘겨줄 수 없다며 그들에게 뛰어가 공격을 했고, 수려한 실력으로 스사마루가 던진 공들을 전부 베어버렸죠. 게다가 네지코까지 합세해 육탄전을 펼쳐
야바를 견제했고 스사마루와 야바는 이 둘을 상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물의 호흡으로 스사마루의 허점을 포착해 팔을 베어버린 뒤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야바가 스사마루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공격에 당했죠. 야바는 스사마루에게 너라도 도망쳐. 그동안 너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또 공놀이 하자 라고 했고 스사마루는 이 바보 같은 녀석 뭐하는 거야 라고 하며 야바에게 뛰어가 부둥켜 안고서 죽일 거면 나를 죽여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환경에 살짝 어이없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여기서 자신이 칼을 휘두르면 너무 빌런이 되는 것 같아 잠시 망설였죠. 타마요는 그때 혈기술 흑혈을 시전했는데 그 혈기술은 오니에게 일종의 자백제 같은 것. 타마요는 방금 서로에게 한 말이 진심이냐고 물었고 야바와 스사마루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너에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는 이대로 둘이 사이좋게 저승길에 가거나 아니면 내 도움으로 무장의 저주를 풀고 둘이 함께 나에게 협력하거나 라고 했죠. 야바는 스사마루를 살려준다면 자신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고 스사마루는 그런 야바에게 스윗함을 느껴 하트 뿅뿅 눈빛을 보냈습니다. 타마요는 도저히 못 봐주겠군요. 하지만 당신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무장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약을 주입해 같은 편으로 만들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며 역시 그저 무장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일 뿐 다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귀할대 까마귀의 안내로 나타공원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귀할대원들이 여러 이들에 의해 이미 죽거나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인 걸 보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들을 최대한 구해주다가 거미줄로 귀할대원들을 조종하는 엄마 거미오니를 찾아냈고 그녀를 물의 호흡으로 베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빠 거미오니가 튀어나와 감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며 탄지로의 공격을 튕겨냈죠. 탄지로는 너네가 인간들을 죽였잖아. 그런데 뭐 아내라고? 라며 당황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는 자신의 앞에 있는 오니들이 우라는 소리를 듣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귀할대 검사들을 죽인 오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이들을 퇴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거미 오니는 탄지로에게 자신의 가족은 이 산을 터전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귀할대 검사들이 찾아와 가족들을 먼저 공격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방어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빠 거미 오니 역시 자신들은 여기서 인간들을 피해 동물들만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멋대로 쳐들어온 것이고 나는 내 가족들을 지킬 뿐이다 라고 했죠. 탄지로는 아씨 듣고 보니 그렇네.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거미줄이 튀어나와 네이코를 꽁꽁 묶은 뒤 어디론가 끌고 왔습니다. 탄지로는 네지코 라고 하며 그 거미줄을 따라갔는데 그곳에는 하얀 루이가 있었고 네지코를 빤히 바라보며 오 이온이 엄청 예쁘네? 내 신부로 삼아야겠어 라고 했죠. 그러자 주변에 거미오니들이 몰려들어 역시 루이는 보는 눈이 남다르다며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환호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네이코를 돌려줘 라고 하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고 그러자 형 거미오니는 건방지게 감히 루이에게 되들어가다니 라고 하며 탄지로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러자 루이는 모두 멈춰. 저 인간은 내 아내 오빠가 되는 인간이 같은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저 인간도 결국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니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며 괜히 탄지로에게 친근하게 자기소개들을 했고 탄지로는 여기서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면 네이코를 처음 보는 오니의 아내로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탄지로는 일단 네이코를 데리고 이곳에서 빠져나가자는 생각으로 물의 호흡을 시원해 루이의 거미줄을 베어내려고 했지만 루이의 거미줄은 엄청나게 단단했고 도저히 그 거미줄을 베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탄지로는 이대로 네이코를 뺏길 거라는 불안감이 들었고 그 순간 문득 아빠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동작이 떠올랐죠. 탄지로는 기억 속 그 동작을 전집중 호흡을 하며 해봤는데 해호흡이 되어 나왔고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네이코에게 도망치자고 소리쳤고 루이는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다시 거미줄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루이를 향해 뛰어가 싸대기를 강하게 날려버렸죠. 루이는 자신이 반한 여자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뒤를 돌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거미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엄마 거미오니가 루이 솔직히 맞을만 했어. 반한 여자아이를 거미줄로 묶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다니 라고 했고 아빠 거미 역시 맞아 사랑한 여자는 소중히 대해줘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쓱 엄마 거미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러자 엄마 거미오니는 어머 당신 애들 보는 앞에서는 안 그러기로 했잖아요 이라며 쑥스러워했고
탄지로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상황이야? 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는 그의 레이코에게 저벅저벅 걸어간 뒤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고 자신의 행동이 너무 철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하야노 루이라고 공식적으로 소개를 했고 탄지로에게도 결례를 범했다며 사죄의 의미로 어떤 요청이든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사실 12개월의 오니의 피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루이를 대체해야 했지만 자신의 동생을 좋아하고 이렇게 오니들끼리 모여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선 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기살대원들이 나타구모산에 들어왔다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긴 했지만 그것은 먼저 공격한 이들이 조례한 결과 예전 탄주로가 자신들의 집 주변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 그 곰을 도끼로 베어버리면서 이건 가역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었죠. 그래서 탄지로는 거미 가족들과의 싸움을 그만두고 루이에게 혹시 너의 피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루이는 뭐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며 자신의 피를 뽑아 탄지로에게 줬죠. 그렇게 탄지로는 레이코를 데리고 나타구모산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오니 발견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귀살대 검사 충주 고초 시노부가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이 아이는 위험한 오니가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시노부는 그럼 빠르게 죽일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며 레이코를 향해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때 기우가 나와 시노부의 칼을 막았고 시노부는 왜 나를 막느냐고 지금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기우는 이 오니는 죽여서는 안 되는 오니 나와 인연이 있던 오니다 라고 했고 시노부는 그 말에 레이코와 기우를 쓱 보더니 설마 저 오니가 예쁘고 귀여워서 죽이지 않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하며 더욱 화를 냈죠. 탄지로는 후각이 좋았기에 사람의 감정을 냄새로도 어렴풋이 맡을 수 있었는데 시노부에게서 왠지 모르게 질투의 향기가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살대 까마귀가 카마도 탄지로와 카마도 네지코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말을 전했고 시노부는 괜히 기우가 네지코 근처에 가지 못하게끔 견제하면서 그들을 귀살대 본부까지 데려갔죠. 그렇게 귀살대 본부에서는 모든 주들이 모여 탄지로와 네지코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니를 가장 혐오하는 풍주 사내미가 네지코가 들어있는 나무 가방을 가로채 오니는 그 어떤 사정이든 필요 없이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들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내미는 그저 막무가내로 네지코의 나무 가방을 찌르려고 했고 그때 우비아키 당주가 나와 사내미군 그만하세요 라고 했지만 사내미는 당주님도 저를 말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흥분한 표정으로 네이코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내미군 뭐하는 거예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사내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이코의 나무 가방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은 뒤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화주 코초 카나에는 꽃에 물을 주고 오느라 조금 늦었네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고 사내미는 더 빨리 처리해버렸어야 했는데 라며 아쉬워했죠. 우에야키 당주는 카마도 탄지로와 카마도 네이코는 예전 해외호흡주 카마도 탄지로 씨의 자식들이라며 그녀는 아직 인간을 단 한 번도 해친 적이 없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종종 발생하고 있는 특이점이 온 오니인 것 같다고 했죠. 사실 요즘 주들은 오니 사냥을 하면서 종종 주위에 꺼려지는 오니들을 발견하곤 하는데 원래 오니들은 무리짓지 않고 인간들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존재. 하지만 특이점이 온 오니들은 마치 인간처럼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인간을 잡아먹지도 싸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발견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카마도 탄주로 그 당시에는 그 의견이 귀살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차차 그런 오니들의 발견이 많아지자 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사내미는 그럼에도 오니는 믿을 수 없다며 자신이 피로 저 오니를 시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카나에가 그러면 사내미 씨 몸에 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저는 저 오니를 믿어요 라고 말했고 사내미는 저 오니는 아무래도 다른 오니와는 다른 것 같긴 해 라고 바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에서는 네이코를 처형하지 않고 귀살대와 함께 다니는 걸 허락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카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 나비저택을 찾아갔죠. 그런데 그곳에는 카나오가 있었고 탄지로는 설마 너를 구해줬던 여검사 둘이 시노부씨와 카나의 씨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카나오는 추이리 카나오라는 이름도 언니들이 지어준 거라며 자신에겐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들이라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예쁜 풍경이 펼쳐져 있는 나비저택 마당에서 카나오와 도란도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 곳에서는 엄청나게 긴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카나에와 시노부 그리고 아오이. 시노부는 카나오가 남자랑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했고 카나에는 어머 별일이네? 카나오는 우리랑 밖에 말을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특별한가 봐 귀여워 라고 했죠. 아오이는 그런 카나오를 보고 부럽다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저렇게 대화하고 싶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탄지로는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승객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무한열차를 조사하는 것. 탄지로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며 열차에 올라탔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누군가가 급하게 열차에 올라탔죠. 그녀는 바로 아오이. 아오이는 저기 도시락을 좀 만들었는데 나눠주려고 라고 했고, 탄지로는 도시락 주러 여기까지 왔다고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라고 했는데 아오이는 탄지로를 쓱 스쳐 지나갔고 그 도시락을 먼저 열차에 타있던 염주 랭콕 큐요로에게 전부 다 줬습니다. 큐요로는 오, 너는 나비 곁에 있던 아이구나. 이름이 아오이였나? 라고 했고 아오이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주고 자신의 자리에 후다닥 뛰어가 앉은 뒤 내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다니 역시 라며 엄청 부끄러워했죠. 그때 큐요로는 아오이의 도시락을 힘차게 먹으며 우렁차게 우마이를 외쳤고 아오이는 그 박력 있는 목소리에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만든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오이는 시노부가 탄지로에게 무한열차에 가라는 임무를 줄 때 옆에서 들었고 열차에 큐요로가 있다는 이야기에 도시락 핑계 삼아 그를 보러 온 거였죠. 그때 마침 검표 언니와 검표를 하기 시작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모든 승객들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에 빠진 이들을 열차 지붕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얀일 엠무. 엠무는 이거 완전 내 이상형이 열차에 탔잖아. 내 하렘에 쟤를 꼭 데려가야겠어 라고 하며 열차로 내려와 저벅저벅 걸어왔죠. 엠무는 수면 혈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재운 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납치해 자신의 저택에 가둬두고 파티를 여는 걸 즐기는 오니 엠무는 입맛을 다시면서 저벅저벅 아오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엠무는 아오이를 노려보며 뭐야 이 여자, 지금 감히 내 남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라고 했고 곧바로 큐요로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 와, 이 남자 진짜 존잘이네. 몸도 다부진 게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며 큐요로의 얼굴에 손을 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나무 가방에 숨어있어 잠에 들지 않았던 에이코가 튀어나와 엠무를 발로 걷어찼고 엠무는 뭐야 이온이는 너도 설마 이 남자를 노리는 거냐? 얜 내가 먼저 찜했다고 라고 하며 에이코에게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오이가 엠무에게 뛰어들어 덮쳤고 감히 큐요로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라고 했죠. 아오이는 시노부가 만들어준 오니의 혈기술을 막는 꽃가루를 몸에 지니고 있었고 그 효력 덕분에 수면 혈기술에서 금방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오이는 곧바로 그 가루를 큐요로에게 뿌렸고 엠무는 나 이것들이 보자보자니까 이라고 하며 수면 혈기술을 시전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큐요로가 깨어나 엠무의 팔목을 화염의 옥으로 베어버렸죠. 큐요로는 주가 되어서 잠이나 자고 있었더니 면목 없구나. 이제부터 너흰 내가 지키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 라고 했고 아오이는 박력 있는 큐요로의 모습에 어머 존멋 이라고 했고 엠무 역시 오 심쿵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큐요로는 그 순간 진짜로 칼로 엠무의 심장을 찔러버렸고 그야말로 심쿵이 아닌 심푹을 당해버렸죠. 엠무는 그런 큐요로에게 난 그저 좋아하는 남자를 가지고 싶을 뿐이었는데 라고 했고 큐요로는 안타깝지만 난 그쪽 취향이 아니다 라고 하며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큐요로에게 목이 베인 엠무. 하지만 엠무는 미리 열차와 융합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몸이 소멸하지 않았고 역시 내가 반한 남자 라고 하며 열차 안으로 스며들어간 뒤 촉수를 뻗어 큐요로의 몸을 덧치하려고 했죠. 하지만 큐요로는 이런 징그러운 녀석 이라고 하며 그 촉수를 갈갈이 베어버렸고 엠무는 그렇게도 내가 싫어? 라며 시련의 충격에 열차를 그대로 탈선시켜 엎어버렸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승객들은 자다가 고꾸라져 다치게 되었고 큐요로는 열차에서 엠무의 공격이 더 이상 오지 않았기에 일단 승객들을 지켜야 한다며 승객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죠. 아오이는 나비저택의 의료시설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큐요로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혼신을 다해 다친 사람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한참 간호하던 아오이는 큐요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슬쩍 봐왔는데 큐요로는 자신에게 관심도 없이 어떤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어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큐요로가 바라본 쪽에는 눈에 사연산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걸어오고 있었고 큐요로는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강한 오니를 만났다며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아카자는 꽤 강해 보이는 검사가 있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싸움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했고 그대로 큐요로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그렇게 큐요로는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아카자는 너는 훌륭한 실력을 지녔으니 오니가 되어 나와 평생토록 싸우지 않겠냐고 물었고 큐요로는 왜 그렇게 싸움에 집착을 하는 거냐고 묻자 아카자는 내가 태어난 이유는 그저 약한 인간들을 죽이고 강한 녀석들을 꺾어버리는 것뿐이라며 그것 말고는 이 몸의 욕구를 채우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큐요로는 아주 정신이 나간 녀석이구나. 난 절대로 오니가 되는 일 없다 라고 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아카야는 큐요로의 공격을 맞고도 전부 회복해버렸고 큐요로만 상처가 들어갔습니다. 아오이는 그 모습을 보며 탄지로에게 너도 귀살대원이면 어서 큐요로 씨를 도와주라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칼을 빼들고 싸움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쿄요로는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네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했죠. 그렇게 쿄요로는 좀 더 강력한 한방으로 아카자를 베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화염의 오이 요녹을 시전했고, 아카자는 한번 모든 걸 부딪혀보라며 대응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쿄요로의 요녹이 아카자에게 몰아쳤고, 아카자는 방어를 했지만 그 파워에 멀리 튕겨 나가버렸죠. 쿄요로는 자신의 혼신을 다한 공격으로도 아카자를 죽이지 못했다는 것에 패배를 직감했고, 하필이면 아카자가 날아간 쪽이 열차가 있는 곳이라 승객들의 큰 피해를 염려했습니다. 튕겨나간 아카자는 무한열차와 부딪혔는데 다시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 어느 한 곳을 바라보며 뭐야 엠무 너희 자식 아직 안 죽었었나? 라고 했죠. 그러자 엠무는 하하 어쩌다 보니 살아있네요. 그럼 저는 이만 이라고 하며 안쓰러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무는 예전에 아카자에게 반해 그에게 작업을 걸고 죽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가 난 아카자는 엠무를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렸고,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죽여버리겠다고 했기에 그때부터 엠무는 아카자를 피해 다녔었죠. 아카자는 일단 다시 쿄요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 그쪽으로 뛰어가려는데 누군가가 아카자의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오이. 아오이는 절대로 쿄요로님을 죽이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버텼고, 아카자는 저리 꺼져라 라고 하며 팔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강하게 뿌리쳤다가 아오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힘을 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카자는 어째선지 인간 여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기에 여자를 다치게 하거나 하는 것도 찝찝했죠. 그래서 아카자는 조심스럽게 아오이의 팔을 자신에게서 떼어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카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카자에게 하쿠지씨?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엄청난 현기증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아카자는 그녀에게 넌 뭐냐? 난 널 모른다 라고 했는데, 그녀는 저도 당신을 처음 봐요. 하지만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사람, 꿈속에 자주 나온 그 남자가 떠올라요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그녀를 바라볼수록 안개 속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는 듯 했고, 그녀가 당신 하쿠지씨가 아닌가요? 라고 묻자 아카자는 잊고 있던 인간 시절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이름은 하쿠지. 그는 아주 처절했던 삶을 살았는데 병든 아빠를 위해 도둑질을 하며 살다가 아빠가 그런 하쿠지를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하쿠지는 세상을 원망하며 방황하고 살았는데 케이조라는 사람에게 구원받고 그의 집에서 몸이 아픈 코유키를 간호하며 살다가 사랑도 함께 싹트게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 하쿠지와 코유키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하쿠지에게 행복한 날만 다가올 줄 알았지만 이웃 도장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버려 코유키와 케이조가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쿠지는 죽어가는 코유키를 붙잡고 울부짖었는데, 코유키는 이번 생에는 당신이 저를 먼저 찾아왔지만 다음 생에는 꼭 제가 먼저 당신을 찾을게요 라고 하며 눈을 감았죠. 그 후 오니가 된 하쿠지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모든 기억을 잊게 되었지만 여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강하게 남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카자는 그녀에게 넌 코유키? 아니야, 코유키는 예전에 분명히 죽었는데 라고 했죠. 그녀는 제 이름은 공교롭게도 코유키가 맞는데 예전부터 자꾸 만난 적 없는 하쿠지라는 사람을 꿈에서 봤고 이 열차에 탔을 때도 당신의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유키는 아카자에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당신을 찾아낸 거 맞죠?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그 말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녀를 껴안았죠. 그러다가 아카자는 코유키의 몸이 붕대로 감겨있는 것을 보고서 어디 다친 것이냐고 물었고, 코유키는 열차가 갑자기 엎어져서 좀 다쳤는데 저 칼든 검사님과 저 여자분이 저를 구해주고 치료해줬다며 그러니 이들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인간들을 아카자로부터 구하기 위해 뛰어온 쿄조로 다시 전투태세를 잡고 그녀를 놓아줘라 라고 소리쳤죠. 아카자는 쿄조로에게 고개를 숙이며 코유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했고, 쿄조로는 아카자의 성향을 봤을 때 남에게 절대 고개 숙이지 않을 타입인 줄 알았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에게 그 소녀와는 어떤 사연인지 물어봐도 되겠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자신의 인간 시절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해줬죠. 아오이와 탄지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픈 사연이라며 펑펑 울었고, 쿄조로 역시 사나이 뜨거운 마음을 울릴 만한 이야기라며 아카자에게 너는 확실히 사나이다 라고 엄지척을 내밀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가 아카자에게 그런데 이제 얘 기억도 되찾고 코유키를 만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사실 요즘 오니들 중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그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인간을 죽이지 않거나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젠 자신도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나는 코유키를 지키는데 앞으로의 일생을 다 쓸 작정이라고 했고, 앞으로는 쓸데없이 귀살대 검사나 인간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안도하며 아카자에게 그럼 혹시 피를 좀 나눠주실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고, 아카자는 자신의 팔목을 손톱으로 베어 피를 나눠줬죠. 코유키는 아카자에게 아프지 않느냐고 걱정했고, 아카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공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 임무가 끝난 뒤 탄지로는 그 다음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곽에 숨어있는 오니를 찾다가 행방불명이 된 텐겐의 아이들을 찾는 것. 그 임무로 카나와 탄지로, 네이코가 투입되게 되었고, 탄지로와 네이코는 유곽의 직원으로 잠입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탄지로는 자신이 일하는 유곽의 오이란인 와라비메가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녀가 온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잡기 위해 그녀가 있는 방으로 쓱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와라비메가 있는 방으로 어떤 남자 한 명이 저벅저벅 걸어왔고, 탄지로는 그와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오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강력한 온이 이전에 만났던 상해상 아카자보다도 더 위험하고 강한 온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 남자는 와라비메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와라비메는 눈에 상현 유기 표식이 있는 오니의 모습이 되며 코쿠시보씨 드디어 오셨네요. 이곳에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죠. 그 남자 역시 오니의 모습으로 변한 뒤 이곳에 왜 자꾸 나를 초대하는 거지? 나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타키는 아니 그냥 제가 상인이 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저희 사이가 꽤 서먹서먹하다 보니 친해지고 싶어서요 라고 했죠. 타키는 오빠 규타로와 함께 오니가 된 후 이 유곽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힘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동안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미모를 보고 한눈에 반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타키는 내심 남자들 깔보며 모두 자신의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그러던 중 상현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처음으로 상현 소집에서 코쿠시보를 보게 되었는데, 코쿠시보는 그야말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 육체적으로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잔 이외에 가장 강한 귀기, 그리고 품격 자체도 다른 오니들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키는 드디어 자신의 이상형을 찾았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의 세계 제일의 미모라면 저런 남자의 애인이 되어야 딱 맞겠다고 생각을 해왔었죠. 그래서 다키는 항상 코쿠시보에게 자신의 가게에 놀러오라고 초대장을 보냈고, 드디어 100년 만에 직접 찾아와준 상황이었습니다. 다키는 때때로 코쿠시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는 사실 검술과 가함 말고는 그 무엇도 관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자신이 틈을 노리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다키는 코쿠시보에게 가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나름 가함의 철학이 있는 코쿠시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함에 대해 다키에게 설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키는 모두 맞는 말씀이지만 빠져있는 것도 하나 있다며,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 역시 가함에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 진정한 강자는 추하게 싸우지 않고 우아한 움직임, 그리고 수려한 외모를 유지한다고 말했고, 코쿠시보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다고 공감해줬죠. 타키는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자를 차지하는 게 순리라며, 옛날부터 인간들은 미인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가장 강한 자가 미인을 차지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하자, 그럼 왜 코쿠시보님께서는 미인을 차지하지 않았냐고, 당신은 강함의 끝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차지할 때 당신의 강함은 완성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했고, 코쿠시보는 점점 그 이야기에 설득되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쿠시보는 슥 방 너머를 바라보며 그런데 여기엔 쥐새끼가 하나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탄지로는 들켰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편 텐겐의 아내를 찾고 있던 카나오는 자신의 뛰어난 시력으로 건물에 이상한 통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음주 텐겐에게 말해 그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 보니 오비에 묶여있는 텐겐 아내 3명을 볼 수 있었죠. 텐겐은 곧바로 그들을 풀어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비살대 첩자인 거 들킨 거냐고 물었습니다. 텐겐의 아내들은 이곳에 있는 오니는 상인육에 오니 자신들은 분명 피아나의 그녀의 뒤를 캤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정체를 알게 된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다키는 텐겐의 아이들이 비살대 첩자에서 잡아가던 것이 아닌 예뻐서 잡아가둬 놓은 것. 그 이유는 코쿠시보를 자신의 유곽으로 초대했는데 괜히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시선을 뺏길까봐 견제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키는 그저 코쿠시보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보이고 싶었던 거였죠. 그때 탄지로가 그들에게로 뛰어왔고, 지금 여기에 상인육 다키 그리고 상인이를 오니도 있는 것 같은데 싸워야 하는 거냐고 물었고, 텐겐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구했으면 됐다, 굳이 그런 거물들을 상대할 필요는 없어, 생명이 우선이다, 퇴각하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는 무한열차와 유곽 임무를 마친 보상으로 네리코와 함께 대장장의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칼을 수리하러 온 하주 무이치로가 있었죠. 탄지로는 무이치로가 네리코랑 나이가 같은데도 주의 계급을 달고 있다는 것에 감탄을 했고, 특유의 부침성을 발휘해 네리코를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오니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기에 네지코에게 딱히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네이코는 탄지로가 무이치로와 친하게 지내라고 했기에 눈을 반짝거리며 무이치로에게 자신이 잡은 벌레라던가 꽃이라던가 그런 걸 마구 보여줬죠. 무이치로는 나는 그런 유치한 장난이나 칠 시간 없어.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싸늘하게 말했고 탄지로는 당황하며 네이코는 오니가 되고 나서 어릴 적 했던 장난 같은 걸 많이 치게 되었다며 원래 모습은 이렇게 유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숙소 쪽으로 걸어가는데 연주 미치리가 오바나이에게 곤충과 꽃을 가지고 노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오바나이는 당황하며 지금 나는 자연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검술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야 라며 당황해했죠. 그래도 탄지로가 미치리와 오바나이를 의심한 눈초리로 쳐다보자 오바나이는 그럼 나는 이만 임무 때문에 라고 하며 황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탄지로는 잠에 들려고 했는데 무이치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경계를 했고 탄지로 역시 근처에 오니 냄새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들어온 상현사의 오니 무이치로는 곧바로 안개호흡으로 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지만 그 오니는 어째선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분신으로 나눠졌고 무이치로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를 기습했죠.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가 뛰어가 한탱구의 분신을 발로 걷어차버렸고 무이치로는 네이코가 아니었다면 당했을 거라는 생각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한편 예쁜 달빛을 보며 밤마시를 나가고 있던 연주 미칠이 갑자기 그녀의 앞에 사요노 교코가 튀어나왔고 그녀에게 다짜고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칠이는 갑자기 오니가 그런 소리 한다는 게 당황스러웠고 칼을 빼들어 공격태세를 갖췄는데 교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이 몸의 예술이다 라고 하며 이상한 예술품들을 마구 보여주기 시작했죠. 미칠이는 저기 죄송하지만 저는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요? 라고 말했고 교코는 예술을 모르는 눈으로 와도 이건 아름다울 텐데? 너 바보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듣긴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라고 화를 내며 영검을 휘둘렀고 교코는 그 공격을 피해 항아리로 달아났죠. 교코는 내 예술 모르는 녀석은 바보다. 당장 이 세상에서 내 작품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라 바보소녀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그런 이상한 쓰레기가 아니고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을 마구 휘둘러 공격을 했죠. 교코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사랑 따위는 그저 종족 번식을 하고 싶어하는 저급한 본능일 뿐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것일 뿐 내 예술은 영원하다 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그렇게 수천 개의 마비침을 미치리를 향해 날렸고 미치리는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놀림으로 계속 피했지만 계속 피하기만 해서는 결국 당하고 말 거라는 생각을 했죠. 교코는 극히 내 녀석을 잡아다가 내 예술을 알아먹을 때까지 고문해주마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감히 누굴 고문한다고? 라고 하며 오바나이가 교코를 베어버렸습니다. 사실 오바나이는 미치리와 밤에 오두막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미치리가 오지 않고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나 와본 거였죠. 교코는 오바나이에게 크크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고 오바나이는 칼로지 미치리?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코는 칼로지 미치리? 이게 뭐지? 라고 물었고 미치리가 제 이름이에요 라며 쑥스러워했죠. 교코는 저 고릴라와 고양이를 합친 것 같은 여자가 아름답다고? 너 눈이 삐었구나 라고 소리를 쳤고 오바나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청나게 열이 받아 반점을 발현해버렸습니다. 미치리 역시 교코의 비하 발언에 열이 받아 반점을 발현했고 그들은 곧바로 교코에게 공격을 거뒀죠. 교코는 갑자기 강해진 이 커플의 힘에 맥을 못 추게 되었고 내 예술이 사랑 따위에 진다고? 좋아 인정하마 너네 아주 아름다운 커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는 우린 아직 그런 사이 아니라고 아직 고백도 못 받았어 라고 하며 사랑의 호흡으로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한탱구와 싸우고 있던 무이치로와 탄지로 네지코 한 마리 한 마리 강력한 분신이다 보니 그들은 꽤나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워내도 다시 재생해버리는 바람에 공략을 찾아야 했지만 도무지 어떤 식으로 해야 이들을 소멸시킬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러다가 무이치로는 본체가 따로 있을지도 모르니 밖으로 이들을 유인해가며 본체를 찾아보자고 했고 밖으로 나가 한탱구의 본체를 찾으며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넓은 무대에서 싸우다 보니 한 명이 두 마리의 분신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무이치로는 그나마 가장 실력이 뛰어난 자신에겐 한 마리가 붙고 네이코 쪽으로 두 마리의 분신이 갔다는 거 알고서는 네이코를 도와주기 위해 그쪽으로 뛰어갔죠. 역시나 네이코는 위기에 몰린 상황. 무이치로는 네이코를 공격하고 있는 분신들을 안개호흡으로 다 막아줬고 그 과정에서 공격에 당해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네이코는 자신의 까칠하던 무이치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살짝 놀라 감동을 했는데
여전히 분신들은 공격을 쏟아냈고 무이치로는 반점을 마련해 전투력을 폭발시킨 뒤 분신들을 막았죠. 그러자 한 분신은 무이치로가 네이코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이 오니를 우선 인질로 잡아 선택을 강요하게끔 하려고 네이코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각자 맡은 분신들 때문에 네이코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순간 거미줄이 날아와 한탱구의 분신을 묶어버렸죠. 탄지로는 이 거미줄은? 이라며 그쪽을 보니 하얀 옷 루이가 있었고 감히 내 여자에게 손을 대려고 하다니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때 네이코 쪽에 있는 분신을 베어버린 뒤 루이 쪽을 보고 넌 뭐지? 저기인가? 라고 경계를 했고 루이 역시 무이치를 보고선 넌 또 뭐야? 네이코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경계를 했죠. 탄지로는 둘을 일단 말리며 이곳에는 어떻게 온 거지? 라고 물었고 루이가 다른 쪽 손에 감겨있는 거미줄을 끌어내자 그 거미줄에는 한탱구의 본체가 감겨있는 게 보였습니다. 루이는 상위 도우마가 실시한 12개월 긴급 소집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귀할대 여자 검사들 그리고 귀할대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코라는 오니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임무를 하는 교쿠와 한탱구를 따라왔다가 한탱구와 분신들에게 힘을 전부 다 쓴 상태로 숨어있자 그걸 거미줄로 잡아온 거였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곧바로 묶여있는 한탱구의 본체의 목을 베어버렸고 모든 분신들이 사라지며 상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루이에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런데 어째서 그 상현이 도말한 자가 오니들을 소집해 움직일 수 있는 거냐 물었죠. 루이는 지금 오니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특이점이 온 오니들은 무장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고 도마는 어느새 엄청난 힘을 키워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할대 까마귀로부터 알림이 왔는데 오니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건 대장장이 마을과 나비저택에 상인이 도마가 난입해 그곳에 있던 여자 귀할대원들을 모두 납치해갔다는 소식을 전했죠. 탄지로는 그 말 듣고 나비저택이라면 카나오가 있는 곳인데? 라고 하며 황급하게 귀할대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귀할대 상황을 보니 모두 장난 아니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비저택에 있던 카나에 시노부, 카나오, 아오이, 마코모가 잡혀가 버린 상황. 그녀들을 구해야 하지만 어디로 끌려갔는지 단서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한 소녀가 저기 혹시 여기가 귀할대 본부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녀를 보니 바로 코유키였습니다. 쿄이로가 코유키에게 여긴 어떻게 온 거냐고 물었고 코유키는 이미 이 장소도 다 오니들한테 발각이 된 상태. 도우마는 아마 잡아간 여자 검사들을 전부 다 흡수한 뒤 이곳을 지러 올 거라고 그녀들을 구하고 싶다면 만세근학교라는 곳으로 오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귀살대 주들은 곧바로 만세근학교를 향해 뛰었고 제발 그녀들이 살아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한편 만세근학교에서는 여자 귀살대원들이 도우마의 얼음으로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 도우마는 이 여자들은 실력이 아주 뛰어나니 다 흡수하기만 한다면 나는 무잠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잡혀있는 여자들 중에는 타키와 나키메까지 있었는데 타키는 당신이 지금 이러고도 무자님에게 무사할 뜻이냐고 이건 반역이라고 소리쳤죠. 도마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어? 지금의 무자는 엄청나게 나약해진 상태, 힘을 잃은 지도자 따윈 필요 없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의 무자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며 어디론가 떠나 자리를 비운 상황. 도우마는 그걸 보고 반역을 일으켜 여자 오니들까지 잡아온 거였죠. 도우마는 다케에게 다가가 어차피 너는 죽을 뻔한 걸 내가 구해줬으니 그 목숨은 내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그녀를 흡수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규타로가 튀어나와 도우마를 기습했는데 그 공격을 도우마 밑에 붙은 카야쿠가 막아섰고 네가 숨어있다가 공격할 건 미리 알고 있었다 라고 했죠. 도우마는 씩 웃으며 규타로를 얼음으로 묶어버렸고 타키는 오빠! 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옆에 있는 나키메가 더 애절하게 규타로씨! 라고 했습니다. 순간 타키와 나키메는 서로 눈이 마주친 뒤 살짝 어색한 기류가 맴돌았고 도우마는 그대로 다키를 흡수하기 위해 손을 뻗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가 파괴살 공격을 벗었고 도우마가 묶어놓은 귀할대 검사들을 향해 날아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이게 무슨 짓이죠? 당신은 여자를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라며 물었죠. 아카야는 곧바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었고 도우마는 또 저에게 패배를 하고 싶다는 건가요? 당신 저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라며 아카자에게 얼음 혈기술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이건 다 코유키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 온몸에 꽂힌 도우마의 얼음들을 부숴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카나에가 꽃의 호흡으로 도우마를 베어버렸고 시노부 역시 벌레 호흡으로 그에게 독을 투입했습니다. 도우마는 호흡 아카자 아까 그 공격으로 내가 얼려놓은 부분만 부숴버린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방해하는 거죠? 라며 흥미로워했죠. 아카야는 이 녀석이 결국 이 여자들 잡아먹고 무자보다 강해진다면 결국 그 범인은 모든 여자들 즉 코유키에게까지 닿을 테지. 네가 더 강해지기 전에 막는 것이
그 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며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고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카자가 도우마에게 파괴살 공격을 퍼붓자 도우마는 그 공격을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귀할대 어검사들은 그 틈에 도우마에게서 멀찍이 떨어졌죠. 그런데 어째서 오니들끼리 싸우고 있는 건지 도우마는 왜 여자 오니를 잡아먹으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니에게 도움을 받은 건 확실한 사실. 카나에는 저런 위험한 오니는 그냥 둬서 안 된다며 우리도 협공을 해서 저 오니를 쓰러뜨리자고 했죠. 그런데 도우마는 얼음 분신 하나 만들어 힘을 분산시킨 뒤 귀살대 검사들을 향해 보내 공격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나비어택에서 한 차례 도우마에게 패배했고 그때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라 도우마의 분신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벅찼죠. 카나에는 그의 자신이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너네들만이라도 도망치라고 했고 시노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언니와 함께 싸우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우마의 분신이 얼음창을 만들어 그녀들에게 쏟아냈고 그녀들은 피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기후가 난입해 무례흡 잔잔한 물결을 시연해 그 공격들을 전부 다 막아버렸고 시노부의 앞에 서며 내 뒤에 있어 라고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시노부는 순간 심쿵했고 도우마는 다시 더 많은 얼음들을 소환해 그들에게 날렸는데 기후의 잔잔한 물결 범위는 시노부가 있는 쪽에만 해당되었고 카나와 카나에는 스스로 피할 수 있었지만 마코모는 다리가 다쳐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마코모의 앞에 사비토가 나타나 무례욕으로 그 공격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카나에는 어머 아주 스윗한 남자들이네 라고 감탄했는데 그 순간 사내미가 바람의 호흡으로 도마의 얼음 문신을 베어버리며 카나에 괜찮아? 라고 했죠. 그리고 탄지로 역시 카나오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를 걱정해줬습니다. 도마는 그 모습을 보고선 꼴에 자신의 여자를 지키러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게 폼을 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라고 하며 아카자를 쳐 날려버렸죠. 그때 검사들은 도마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카나에는 그들을 만류했고 저 오니에 가까이 가서 호흡에 검수를 쓰면 폐가 얼어붙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내미는 그렇다고 여기서 가만히 있다간 공격만 당할 뿐이야 라고 하며 도우마에게 뛰어들었고 도우마의 수많은 얼음 공격에 몸 곳곳이 베어져 피를 흘렸죠. 도우마는 멍청한 검사하면 컷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도우마는 머리가 어질어질하게 되었고 이게 뭐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사내미는 내 피는 희결로 일부러 너에게 접근한 거다 멍청아 라고 했죠. 그러자 카나에는 사내미씨 또 그렇게 혼자 무리하면 몸에 상처가 늘어나잖아요 라며 걱정했고 사이미는 그럼 또 네가 간호해주면 되잖아 라고 쓱스러워했습니다. 도우마가 취한 상태로 공격이 잦아들자 탄지로는 순간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고 했고 네지코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뒤 도우마에게 뛰어들었죠. 도우마는 큐큐 내가 아무리 취한 상태라고 해도 내게 접근하면 안 될 텐데? 라며 여유를 부렸는데 탄지로의 칼은 폭혈이 감겨 있었고 그 칼을 휘두르자 냉기 열정들이 전부 다 버렸습니다. 도우마는 가까스로 그 공격을 피했지만 주들은 도우마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모두들 칼에 네이코의 혈기술을 휘감은 뒤 도우마에게 뛰어들어 도우마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죠. 도우마는 엄청난 고통에 휘말렸고 다키와 나킴의 카야쿠에게 너희도 어서 나를 도와 이 기살대 검사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키와 나키메는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도우마를 도와줄 리가 없었고 꼴 좋다며 오히려 기살대 검사들을 응원했죠. 그리고 카이가쿠는 이미 걸레짝이 되어서 나뒹굴고 있었는데 검사들과 함께 온 교메이와 딱 마주치게 되었고 교메이에게 그야말로 참교육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조금만 더 있으면 최강이 되어 모든 여자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며 울부짖었고 기살대 남자 검사들은 각자 좋아하는 여자 검사를 바라보며 그녀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라고 하며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렸죠. 도우마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사실 나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며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포스를 내뿜으며 상일 코쿠시보가 그들에게 걸어왔고 모든 검사들은 도우마보다 더 강한 온이라는 것에 침을 삼키며 긴장을 했죠. 코쿠시보는 거기서 제일 강한 검사가 누구지? 라고 물었고 카야쿠를 발라버린 교메이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코쿠시보는 곧바로 칼을 빼든 뒤 교메이와 싸우기 시작했는데 코쿠시보의 압도적인 검술 앞에서는 귀할대 최고 전력이라고 불리우는 교메이마저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 모습에 다른 검사들도 코쿠시보에게 덤볐지만 그 역시도 코쿠시보의 상대가 되지 않고 다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쿠시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탄지로가 요리치의 해협을 쓰고 있다는 것에 흥미로웠지만 실력 자체는 너무나 보잘것없었기에 그 호흡을 누가 알려준 거냐고 물었죠. 그러나 탄지로는 자신의 아빠가 알려주셨다고 했고 코쿠시보는 아직 그자가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다고 했고 코쿠시보는 당장 그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했죠. 탄지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검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메이는 확실히 탄지로 씨라면 저 오니를 상대해볼만 할 거라고 했고, 탄지로는 아빠만이 희망일지도 모른다며 다같이 탄지로가 살던 산속으로 갔죠. 탄지로는 근처에 강력한 오니가 왔다는 걸 느끼고선 곧바로 자신의 일륜도를 들고서 마중을 나왔는데, 귀살대 검사와 상일 코쿠시부 그리고 나키메와 다키, 규타로 아카자까지 있다는 것에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코쿠시부는 해외흡의 실력을 보고 싶다며 발해흡을 시연했고, 탄지로는 그대로 해외흡을 시연한 뒤 코쿠시부와 맞서게 되었죠. 탄지로와 맞붙게 된 코쿠시부는 확실히 지금껏 만나본 검사들 중에 요리이치를 제외한 가장 실력이 뛰어난 검사라는 거 알았는데, 탄지로는 내비치는 세기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코쿠시부와 수십탑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인간의 몸이며 타고난 신체 능력도 그렇게 좋진 않았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수백 년을 단련한 코쿠시부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것을 지켜보던 귀살대 검사들은 모두 지금이라도 다같이 공격해 코쿠시부를 대체해야 하나 싶었는데, 코쿠시부는 자신의 승기가 확실해지자 이걸로 싸움을 끝내도 되겠지? 내가 최강의 검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녀석이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귀살대 검사들은 갑자기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코쿠시보는 비로소 해협을 걷고 난 최강의 검사가 되었다. 요리치와 다시 한번 싸워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리고 나는 요리치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겠다. 라고 하며 다키에게 저벅저벅 걸어갔고, 너 내 여자가 되어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다키는 순간 심쿵하며 박력 지리네요. 좋아요. 라고 하며 코쿠시보를 껴안았고, 쥐들은 이게 지금 뭔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사실 저번에 다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후 요리치가 이루지 못한 업적 최고의 미녀를 손에 얻는 것을 자신이 한다면 자신이 비로소 최강의 검사가 되지 않나 싶었고, 역시 오랫동안 예쁘다고 생각했던 다키야말로 최강의 검사 여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뒤 코쿠시보는 다키를 데리고 떠나버렸고, 규타로는 동생을 뺏긴 서운함에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키메가 규타로에게 쓱 다가갔고 핑크빛 미소를 날렸죠. 그런데 그때 타마의 고양이가 그들을 찾아왔고 모두 자신의 아이트로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타마의 아이트에 가보니 그곳에는 태초의 온이 무장이 있었고 모두 무장을 보고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무장에게서는 오니의 느낌이 전혀 없었고, 타마요는 이미 무자는 인간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무자는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었죠. 사실 무자는 우연히 오니가 된 후 파괴 본능만을 위해 살며 오니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타마요를 만나게 되었고 타마요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자신은 태초의 오니이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함부로 대했죠. 그러다가 무잔이 한참 어깨에 뽕이 올라갔을 때 요리이치를 만나 개발리게 되었고, 그때 많은 힘을 잃고 추악의 빤스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타마요는 무잔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무잔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타마요가 그리워 오니들을 시켜 타마요를 찾게 했던 거였죠. 그렇게 오랜 시간 무잔은 타마요를 그리워했고, 그의 뜻한 마음은 그가 만들어 놓은 오니들에게까지 영향이 가 오니의 특이점을 만들어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니들 역시 인간을 잡아먹기보단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했던 것, 애초에 사랑을 모르던 몇몇의 오니들을 제외하고선 모두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무자는 마침내 타마요를 찾아내게 되었고, 과거에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사죄하고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타마요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했고, 무자는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태양극복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죠. 타마요는 자신이 결국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먹을 수도 있느냐고 물었고, 무자는 당신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무자에게 살짝 감동을 했고 그를 인간으로 만들어 태양을 극복하게 했죠. 그 뒤 타마요는 인간이 되어 사랑한 사람과 아이를 낳고 싶은 오니들은 모두 오라고 했고, 오니들은 전부 그녀를 찾아가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이코 역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자 루이와 무이치로 그리고 탄지로가 그녀를 반겨줬고, 네이코는 루이와 무이치로 둘 중에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일단 탄지로에게 보응을 했죠. 또한 반점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약까지 만들어 귀할대 주들에게 나눠줬고, 모든 오니들이 사라지자 귀할대는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금껏 자신이 모아놓은 어마무시한 돈을 오니들의 새 출발 자금으로 뿌렸고, 타마요의 병원을 더욱 크게 지어주기도 하며 남은 생을 그녀와 함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로 했죠. 코쿠시보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시착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생을 살고 싶다며 인간으로 돌아왔고, 타케와 규타로 역시 인간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한열차에서 겨우 살아남은 엠무 역시 슬금슬금 다가와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고, 부장과 타마요의 러브라인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유시로에게 접근해 내가 위로해줄까?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카나오와 탄지로의 에필로그. 모든 싸움이 끝난 후 귀살대가 해체되자 탄지로는 이제 나비저택에 오게 될 일도 많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나비저택에 찾아가 카나오를 만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카나오에게 이제 싸움도 끝났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카나오는 이곳에서 언니들과 함께 쭉 살아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저번에 아빠 탄지로가 해줬던 좋아하는 여자를 사로잡으려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용기를 끌어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죠. 탄지로는 귀할대 생활하면서 이 세상은 참 넓고 볼 게 많다는 걸 느꼈는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여행을 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나오는 이번에도 네이코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너와 단둘이 가고 싶다고 했죠. 카나오는 그 말 듣고 훔치 놀랐고 잠시 고민을 했지만 카나의 시노부 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나에와 시노부가 네가 행복한 길을 떠나는 게 은혜를 갚는 거라며 마음 가는 대로 가라고 했고, 카나오는 언니들과 탄지로를 번갈아 가며 바라본 뒤 탄지로에게 함께 가자 라고 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탄지로와 카나오는 몇 년을 함께 여행을 하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지코와 무이치로의 에필로그. 네이코가 인간이 된 후 무이치로는 네이코가 이전과 다른 느낌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네이코는 무이치로에게 대뜸 다가가 내가 온이었을 때 네가 날 구해줬었지 고마워 라고 말했고, 무이치로는 너도 날 도와줬었으니까 이라며 살짝 어색한 기류가 이어졌죠. 그러자 네이코는 명랑하게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며 악수를 청했고, 무이치로는 네이코의 적극적인 모습에 왠지 모를 심장에 쿵쾅거림이 생겼습니다. 네이코는 무이치로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물었고, 무이치로는 자신은 원래 나무라며 살았지만 모든 가족을 잃어 돌아갈 곳이 딱히 없다고 했죠. 그러나 네이코는 그렇다면 당분간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러면 너네 가족에게 폐가 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네이코는 우리 아빠는 가족은 왁자지껄 많을수록 더 행복한 법이라고 했다며 마침 오빠도 여행을 간다고 했으니 그 자리에 네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무이치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카모도 가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전에 느꼈었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 세월이 지나 네이코와 무이치로는 결혼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이마에 반점이 있는 요리치와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죠. 기유와 시노부의 에필로그. 우비야키 당주가 귀할대 해체를 선포하고 다들 배상하게 되었는데, 시노부는 혼자 쓸쓸히 어디론가 걷고 있는 기유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에게 사뿐히 걸어가 앞으로는 무엇을 할 거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기유는 딱히 계획은 없다고 했고, 시노부는 뭔가 오랫동안 몸담고 정들었던 귀할대가 해체되어 버리니 아쉽다고 했죠. 하지만 기유는 자신은 딱히 정들지 않았다며 눈치없이 말했고, 시노부는 한숨을 한번 내쉰 뒤 저번에 도우마에게서 왜 나를 구해준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우는 그냥 네가 위험해 보여서 구해준 것뿐이라고 했고, 시노부는 그 상황에는 카나의 언니 카나오 아오이 마코모까지 있었는데 왜 굳이 나를 선택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러나 기우는 한숨을 푹 쉬더니 넌 참 눈치가 없는 여자구나. 그걸 꼭 말로만 해야 알겠어? 라고 말했고, 시노부는 기우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오기가 생긴 시노부는 난 눈치가 없으니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며 왜 그랬는지 말하라고 재촉했고, 기우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널 오랫동안 좋아해왔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노부는 사실 나도 그래, 그걸 지금에서야 말하다니 눈치 없기는 이라고 했죠. 카나에와 사네미의 에필로그. 카나에는 나비여택 근처에 산책을 나왔다가 낯익은 디테일을 발견해 조용히 관찰해봤습니다. 그는 바로 사네미. 사네미는 강아지 풀을 가지고 귀여운 고양이와 놀아주고 있었고, 카나이는 따뜻한 미소로 고양이가 놀고 있는 그를 한참 지켜보다가 사네미씨 고양이를 좋아하시나봐요? 의외네요 라고 했죠. 사네미는 깜짝 놀라 황급히 뒤를 돌아보다 품속에 있는 꽃다발을 흘리게 되었고, 그걸 다시 주섬주섬 주우며 아, 예전부터 동물들을 좋아하긴 했지 라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그 꽃은 뭔가요? 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사미는 어울리진 않겠지만 예쁜 꽃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죠. 카나이는 굉장히 색다른 모습에 사미에 놀라 또 어떤 걸 좋아하시냐고 물었고, 그는 장수풍뎅이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오아기도 좋아하고 코초 카나이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카나이는 그 말에 순간 심쿵하게 되었고, 사미는 몸속에 넣어둔 꽃다발을 그녀에게 주며 너도 꽃을 좋아하잖아, 너 주려고 가지고 온 거야 라고 했죠. 카나이는 그의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확실히 5년의 싸움이 끝나서 그런지 예전보다 표정이 따뜻해져 보기 참 좋다고 했고, 사이미는 다 네 덕분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뒤 사이미와 카나이는 커플이 되었죠. 오바나이와 미치리의 에필로그. 기살 때 해체 선언 후 미치리는 오바나이에게 다가가 저랑 같이 가였으면 하는 곳이 있다고 대뜸 말했고, 오바나이는 평소에도 간간히 미치리가 음식점에 가고 싶다고 말해 함께 가줬기에 이번에도 음식점에 데려간 줄 알고 따라갔죠. 그런데 미치리가 데려간 곳은 바로 미치리의 본가. 오바나이는 왜 이곳에? 라며 당황했는데, 미치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 나왔어, 약속대로 신랑감도 같이 데리고 왔어 라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말에 엄청나게 당황했고 어떻게 미치리의 가족들을 상대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는데, 미치리의 가족들은 모두 성격이 쾌활해 오바나이를 따뜻하게 맞았죠. 그리고 미치리의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 오바나이에게 권했고, 오바나이는 자신의 입의 흉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한다는 거 알아 마스크를 벗었는데, 미치리의 가족들은 흉터를 보고도 별 반응하지 않았죠. 그저 여자로서 흠이 많은 미치리와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했고, 오바나이는 미치리는 저에게 그저 완벽하고 과분한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의 부모는 결혼식 날짜는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 라며 급전개를 했고, 오바나이는 이 가족 엄청나다 라고 생각했죠. 쿄조로와 아오이의 에필로그. 아오이는 랭고그 저택에 기웃기웃거리며 그 안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쿄조로의 동생 센조로가 그녀를 발견하고선 무슨 볼일이 있느냐고 물었죠. 아오이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누군가와 부딪혔고, 그는 바로 쿄조로의 아빠 신주로였습니다. 아오이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때 오 아오이 라고 하며 쿄조로가 다가왔고, 아오이는 황급히 도시락을 쿄조로에 건네주며 예전에 맛있게 드시길래 라고 한 뒤 도망가려고 했죠. 그때 쿄조로는 그때 나 혼자 다 먹어버렸지만 이번에는 같이 먹지 않겠냐며 미소를 지었고, 아오이는 감동한 표정으로 쓱 센주로와 신주로를 바라봤는데, 신주로는 센주로 아까 시장에서 뭐 사기로 하지 않았었나? 라고 하며 센주로를 데리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렇게 쿄요로와 아오이는 함께 도시락을 까먹으며 한층 더 가까워졌고, 쿄요로는 종종 이렇게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죠. 그 말에 아오이는 말씀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시락을 싸올게요 라고 했고, 쿄요로는 매번 너만 고생하게 할 순 없다며 다음번에는 내가 직접 도시락을 쌀 테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오이는 얼굴을 붉히며 좋아요 라고 했고, 둘 사이에서는 핑크빛 기류가 넘실댔죠. 규타로와 나키메의 에필로그. 규타로는 다키와 코쿠시부가 떠나버린 뒤 한참 풀이 주고 있었는데, 그를 위로해준 건 바로 나키메였죠. 규타로는 나키메에게 왜 내게 접근해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며 무슨 속셈이냐고 경계를 했는데, 나키메는 그냥 당신처럼 나쁜 남자 스타일의 퇴폐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자신은 항상 추남 취급을 받았기에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나키메는 원래 잘생긴 것들은 다 얼굴값을 법이라며 사실은 당신 같은 남자가 진국이라고 했죠. 규타로는 자신의 외모를 칭찬해주는 나키메에게 보답으로 너도 가만 보니 꽤 이쁜데? 라고 하려다가 육악에서도 그렇고 다큐도 그렇고 예쁜 여자를 너무 많이 봤던 규타로는 도저히 예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너도 참 매력적으로 생겼구나 라고 플러팅을 했습니다. 나키메는 자신의 매력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닌 바로 이 비파 연주라며 규타로를 위한 비파 연주를 시작했는데, 나키메의 연주 실력은 엄청났고 악기를 잘 다루는 여자의 매력을 처음 알게 된 규타로는 진심으로 나키메에게 심쿵을 당하고 말았죠. 규타로는 확실히 외모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나키메와 규타로는 연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코쿠시부와 다키의 에필로그. 세계 제1의 미녀를 손에 얻고 최고의 검사가 되었다고 생각한 코쿠시부. 그는 혈통 깊은 무사히 집안의 장남 출신이었기에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를 대하는 것 역시 완전 가부장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키에게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며 가장의 위험을 보였지만, 다키는 지금껏 육악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며 남자들의 대부분의 패턴을 꿰뚫고 있는 존재. 처음에는 코쿠시보의 뜻대로 해주는 척하다가 코쿠시보님은 칼 솜씨가 최강이니까 빗자루질도 예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던가 요리도 칼질이 필요한데 최강의 검사가 실력 좀 보여주세요 라던가 은근슬쩍 코쿠시보를 시켜 세워주며 집안 잡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집안 살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집안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집안일에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다키는 역시 남자는 어떤 미션을 주면서 칭찬해주기만 하면 쉽게 다룰 수 있다니까? 이라고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가 자신의 이상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며 살아갔죠. 무장과 타마의 에필로그. 무장은 타마를 향한 기나긴 짝사랑, 그 사랑 고백을 받아주고 무장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타마요. 타마요는 무장이 정말로 달라지고 새로 태어난 것이 증명이 된다면 결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무장은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라며 꼭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죠. 하지만 타마요는 넘사벽 천재였고 무장은 태초의혼이었다는 사실을 빼면 보통 지능의 인간이었기에 그녀에게 열등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동안 쌓아왔던 부를 이용해 타마요를 지원했고 그걸로 주목을 받고 싶어 했지만 타마요만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무자는 이전에 왕노를 했던 게 계속 아른거렸고 다시 오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거절만 같습니다. 그래서 무자는 타마요의 연구실에서 오니가 되는 약을 찾기 시작했고 타마요가 봉인해놨던 어떤 비밀 금고를 발견하게 되었죠. 무자는 그 비밀 금고를 열게 되었고 그 안에 약이 들어있는 거 보고서 다시 오니가 되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타마요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약을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자는 그 약을 맞고도 오니가 되지 않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고통이 느껴졌죠. 사실 그 약은 타마요가 무자를 시험하기 위해 넣어놓은 독약. 타마요는 그럴 줄 알았다며 잘 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나리오에서 러브라인이 있던 대부분의 인물들을 에필로그를 써봤고 마지막은 역시 무장을 죽이는 것으로 끝맺어 왔어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